팔로워 8,000명일 때 연매출이 6억이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 그게 런칭된 지 3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이 되었거든요. 네, 오늘은 나는 매일 인스타그램으로 돈 번다의 산타마뉴를 모셨는데요. 공동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동구매 사업이란 게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유통사업의 일종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데 이제 보통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조금 가격이 노출되지 않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하나의 좀 어느 정도 폐쇄적인 공간인 거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어떤 제품을 네이버에서 10,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유산균을 사고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다 자기 제품이 좋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내가 신뢰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제품 좋더라, 써봤는데 되게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제품과 가격과 상관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신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신뢰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SNS 상의 신뢰 이퀄 팔로우 숫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떤 A라는 사람이 굉장히 팔로워 수가 많고 유명하고 멋지지만 나랑은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되게 실용주의에 가까워서 조금 미적인 것보다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을 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데 또 누군가는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신뢰가 생기지만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사람을 보면 뭐 동경하거나 저런 삶이 있구나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신뢰까지 이어지진 않잖아요.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내용을 네. 다루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첫 직장은 물류 파트에서 네.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요? 두 번째 직업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물리를 가르쳤어요. 완전 직업이 되게 다르네요. 네. 그러다가 세 번째 직장은 또 다시 이제 일반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이번에는 영업 관리 쪽에서 그냥 주문서 취합하고 그런 업무를 하다가 이제 퇴사를 했죠. 그러셨군요. 퇴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잘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렸다고 들었는데 네, 좋은 말로 퇴사고요. 나쁜 말로 강제 잘렸습니다. 퇴사네요. 예, 육아를 하고 있었고 그때 또 회사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여성이 이제 명단에서 1순위가 돼가지고 이제 안타깝게도 그만두게 됐죠. 말 그대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잘린 건데 더 중요하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혼자 잘린 게 아닙니다. 그죠? 혼자 잘린 게 아니라 예. 저희 남편이 선행해서 저보다 몇 달 전에 선행을 하셨어요? 퇴사를 선행을. 예. 먼저 잘려서 집에 계시고 전 그 다음에 잘려서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되게 막막했을 것 같은데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부터 내가 뭐 인스타를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에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죠. 그때 자녀도 있으셨겠죠. 당연히 육아휴직이었으니까. 애가 둘이었고 둘째 아이가 이제 그때가 태어난 지 진짜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직전에 남편이 먼저 선행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집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미 이제 그 명단에 내가 올라가 있다. 그 계약서만 안 썼다 뿐이지 이미 나는 퇴사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도 이제 애가 셋이고 그 과정들을 겪었을 때 그 상황에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혼자가 아니라 2명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네. 정말 그 막막한 게 아니라 좀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저만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저희 남편은 이제 힘들면 그때 제가 전세집에 살았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 되고 더 힘들면 보험을 깨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있고 좀 저는 또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는데? 라는 생각에 혼자 되게 많이 초조했었어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공동구매로 오기까지 그 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뭐였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그래도 20대 때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동네에서 가외를 해보겠다. 어떻게라도 이제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은 아이 낳은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동네에 이제 과외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해서 과외를 하러 갔는데 그때 좀 부부간에 마찰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실제 마음은 안 그랬지만 표현은 내가 그 아이를 2시간 동안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주는 남편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나한테 토로했을 때 되게 서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지속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유 수유 중이었는데 막 나갔다 오는 것이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좀 쉽지 힘들죠,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좀 이제 체력도 붙이고 상황도 안 맞아서 한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됐고요. 두 번째는 TV 같은 걸 보면 항상 그쪽에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보게 됐는데, 100일 상 차려주는 걸 대여해가지고 뭐 억대 연봉을 벌었다는 사람이 무슨 6시 내용 고향 뭐 이런데 보면은 이제 사례로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저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자본금이 또 드는 거예요. 아. 몇백만 원이라도 이제 미리 세팅하는 재료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 대여해줄 제품을 구매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저는 그런 이렇게 세팅하고 디자인적인 감각이 없다는 걸 제가 애초에 안 거죠. 그래서 저건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게 이유식. 어차피 저희 아이들이 이유식 만드니까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신고도 해야 되고, 그쵸, 인증받을 게 엄청 많죠. 네, 그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집에서 그냥 대충 많이 만들어서 팔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저희는 자본이 없으니까, 10원도 자본이 없으니까 이제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만났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돈 벌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사업에 대한 결과만 좀 바라보고 내가 뭘 사고 어디 살고 어디 가고 하는 걸 생각하지 뭐해서 돈 벌지 그 궁리가 머릿속에 별로 안 차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그 시작에 머릿속에 어떻게 돈 벌지를 계속 찾아다니는 그게 네, 계속 첫 찾았어요. 번째 어떤 성장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구매를 처음 어떻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어플도 안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원래 모르셨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막 TV도 평소에 잘 안 보고요. 집에서 그냥 육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근데 그때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시골 어디 사셨나요? 김해에 진영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주변에 뭐 아는 엄마도 없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연락하는 2명이 있었어요. 조리원 동기 2명. 근데 그 엄마들이랑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엄마 중에 한 명이 내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공동구매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깔았죠. 설치를 했죠.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2018년도 여름쯤이었어요. 네. 그리고 첫 판매를 했던 때는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2018년 10월쯤이었어요. 그러면은 6개월 정도 만에 첫 판매를 하신 건가요? 네네, 6개월 안 됐죠. 한 4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럼 팔로워는 얼마나 됐었어요? 근데 제가 팔로워 600명일 때 어떤 제품 팔지 막 찾아 돌아다녔고 첫 판매를 1000명 됐을 때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나는 공동구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스타그램도 시작하신 거겠네요. 네네, 그쵸. 그러면 내가 공동구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으면 뭘 팔지도 생각을 하고 사람을 모으셨나요? 네네네. 우선은 막 이 제품은 어떻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좀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적으로 체계적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야 되는 거, 어떻게든 한 개라도 팔면, 그러니까 한 개를 못 팔아도 사실 내가 쓰면 될 수 있는. 예, 제가 네이버에서 10,000원 주고 살 거를 9,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생활비를 세이브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 발상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완전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라기보다
일단 내가 쓰고 내가 잘 아는 거, 네네. 내가 쓸만한 거, 그러니까 잘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네요. 네, 육아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저귀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먹는 거부터 어차피 내가 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가 판매자의 입장이면 공급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 이제 1000명이 될 때 첫 판매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를 염두에 두고 콘텐츠도 만들어서 올리고 하셨을 텐데 네네. 사람들한테 어떤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만드셨어요? 그때는 컨텐츠라는 단어가 조금 안 어울릴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때 든 마음이 어쨌든 누구라도 읽겠지. 그리고 나와 같은 코드가 맞는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뭐 이거 소통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짜고 이런 거 없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송출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거 공동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 지금 이 상태야. 나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계속 송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너무 반갑고 뭔가 아무도 없는 집에 누가 놓고 간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누고 댓글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과 끈끈해지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신뢰가 생겼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품을 떼와야 팔 수 있잖아요. 팔려면 뭔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떼왔던 건지 아니면 내가 사서 했던 건지 그런 첫 시작을 위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얘가 10개를 팔고 싶어서 10개를 미리 사오는 거였다면 저는 인스타그램 시작 못했어요. 예, 왜냐면 자본금이 1도 없고 그렇죠. 사왔는데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매 링크를 주는 데가 있었어요. 물론 샘플은 제가 미리 구입을 해서 써보고 팔겠다까지 가면 구매 링크를 주고 그 안에서 1개를 팔든 1000개를 팔든 그쪽에서 배송을 다 해주고 제품 재고도 그쪽에서 다 택배도 처리 다 하고 이러는 링크를 줬거든요. 지금도 네네. 거의 모든 공동구매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고, 처음에 그 공동구매라는 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요? 이렇게 제품을 제가 그래도 제 얼굴 다 노출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팔았는데 업체가 갑자기 잠적해서 택배를 안 보내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네가 욕 들으면 어떡할래? 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저희 둘 다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판매를 했는데 업체에서 만약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품을 안 보내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는 팔로워가 적고 어차피 내가 몇천 개를 팔아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한테는 내가 변상해줄 만한 그 정도는 되겠지. 그리고 그런 사기 안 당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두려움보다는 그 두려움 넘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첫 판매 제품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뭐 면역력 제품,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되게 잦은 잔병 치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 제품도 해보고, 뭐 장난감도 해보고, 뭐 아이들 뭐 놀이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식품도 종류별로 뭐 과자 같은 것도 해보고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 생활 반경 안에서 이제 예. 선택을 하셨군요. 제가 진짜 마트 가서도 사야 되는 제품만 했어요. 아니면은 사실 그 샘플 비용을 들기도 아까웠던 거니까. 예. 가장 잘 팔렸던 건 뭐예요? 그 면역력 제품이 잘 팔려요. 면역력 제품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품을 제조하는데 면역력 제품을 제조한 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 제품을 판매를 하면 잘 안 팔리고 오히려 옷이 더 잘 팔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팔아야 더 잘 팔리는 그런 마켓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면역력 제품이 잘 팔렸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거에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꽤 오랜 기간 계속 병원을 수시날락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그런 저의 힘듦이 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것도 다 공유를 하셨나요, 사람들과? 네네네. 맨날 네블라이저 하고 막 그런 호흡기 치료 받고 항생제 맨날 먹고 그런 고민들을 항상 피드에 제가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항생제를 덜 먹일 수 있을까? 병원 어떻게 하면 덜 가게 할 수 있을까? 밤에 어떻게 하면 통잠 자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게 맞물리니까 그 제품은 잘 팔리는데요. 오히려 아무리 가격이 좋고 뭐 아무리 예뻐도 옷 같은 거 아이들 뭐 실내복을 팔면 진짜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고 저희 아이들 막 지금도 무릎에 구멍 날 때까지 내복 입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옷이나 이런 예쁜 쪽에는 좀 감각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진심이었을 때 그게 잘 팔리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할 때 내가 잘 팔아야 되는데 잘 팔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되고 그다음 신뢰라는 게 형성되려면 이 사람이 그걸 왜 파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할 때 또 소비자들도 이 사람한테 사겠다라는 그런 게 그 어떤 신뢰감 그런 게 생긴다. 네네네. 확실히 그런 게 지금 이제 6년 차인데 횟수로 네, 오래되셨네요. 예,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예. 사업 성과는 어떤가요? 첫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때 그 네.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네. 정말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잘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네. 가서 뭐 과외하고 이제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공동구매를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고 야, 공동구매라는 게 있대. 그래서 인스타 깔고 팔기 시작했는데 월 매출 1억이라는 걸 달성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팔로워 8,000명일 때 연매출이 6억이 달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그러니까 한 4년 차였던 거죠. 4년 차 때 제가 제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 그게 런칭된 지 3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이 되었거든요. 그 제품이 면역력 제품이죠. 네, 네, 맞아요. 네, 확실히 제가 그걸 느끼면서 진짜 내가 그걸 만들거나 판매할 때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쏟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는 거를 제가 너무 느낀 게 네네. 또 다른 제품들은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만든 제품도 있고 제가 만들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제품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이 제품은 되게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가 주의를 못 기울이는 제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형성돼요.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의 기본이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네. 자신이 없으면 설득이 네. 솔직히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할 만약 말도 그걸 없죠. 잘하면 사기꾼 영역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자기가 설득력 있게 믿고 있는지 그때 알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링크를 찾아서 제품을 제가 골라서 제품을 판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어디에서 그런 링크를 가져오고 또 물건을 만약에 떼온다면 뭐 시장에서 가져오는 건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때는 저는 어쨌든 인스타그램 안에서 진행을 할 거고 이 플랫폼에 대해서 빠삭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 제품이 어디서 팔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또 희소성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찾는 수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이걸 접근하는 방식과 똑같은 제품을 인스타그램에 갖다 놨을 때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네. 네이버스럽게 파는지 네. 인스타스럽게 파는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왜 굳이 인스타에서 물건을 사는지를 파악을 해야 어떤 제품이 인스타그램에서 잘 팔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뭐 주변에 그때 그 얘기했던 사람도 제가 지인은 아니었고 물어볼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공부했어요. 그때는 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계속 봤어요. 인스타그램을요? 네,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고 어떤 제품을 누군가가 판매했을 때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걸 사는지, 댓글을 보셨구나. 네, 댓글을 왜 이 사람한테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이 피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댓글이나 뭐 이런 게 엄청 많고 맞아요. 어떤 피드는 엄청 예쁘게 찍었는데 무풀이나 아니면 좋아요도 훅 떨어지고 왜 그럴까?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즈는 이거를 단순히 이거를 가격이 저렴하다고 단순히 가격만 저렴하다고 공동구매를 막 몇 날 며칠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진 않는구나. 그러려고 하면은 이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줘야 될까?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제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제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 제품을 저도 팔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켓에서도 팔 수 있잖아요. 같은 제품을 여러 사람이 팔 수 있겠죠. 네, 거기다 가격도 동일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 뭐하러 저한테 와서 굳이 또 기다렸다 사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그 이상의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맨날 그렇게 고민을 한 거죠. 뭐였나요? 답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는 뭐든 더 줬어요. 제가 2년 전에 아이들 전집을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집이 한 질에 거의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격에 파는 전국의 판매 원수만 몇백 명에 달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도 50만 원에 살 수 있지만 저 사람한테 가서도 50만 원에 살 수 있고 심지어 그 제품은 백화점에 뭐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베이페어나 이런 데 가면 유교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어떠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저 사람을 보고 얘기를 듣고 사니까 얼마나 신뢰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온라인에서 파니까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랑의 거리감은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게 하려면 내가 뭘 더 주면 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때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수업을 해주자.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수업을 네. 제공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했어요. 무료로. 이 책을 산 고객들에게는 제가 뭐 2달 동안 수학 수업을 해주겠습니다. 뭐 1달 동안 과학 수업을 해주겠습니다. 하다못해 뭐 어떤 사회 교과다 이러면 제가 수업을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 교과에 능통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수업은 어떻게 제공하셨어요? 그 블로그 무료. 뭐 그 줌이라고 요즘에 줌. 예, 그 온라인으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고객이 있으니까 어떤 고객은 제주도 사시고 어떤 고객은 서울 사시니까 온라인으로 제공을 했죠. 근데 그걸 무료로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신 거예요? 네. 야, 그거는 정말 그 좀 획기적인 생각이네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팔면 전국 1등이 되나요? 그때 그 브랜드의 책만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한 달 동안 매출을 기록하고 그 회사에서 그 출판사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전국 1등이 된 거죠. 처음에 그 책은 어떻게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이런 책이 있네라고 파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책을 팔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수학 관련된 컨텐츠, 과학 관련된 컨텐츠를 재미로 계속 올렸거든요. 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런 거 네, 해봐라,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컨텐츠를 계속 올렸더니 이제 계속 DM으로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제가 수학 교재를 사고 싶은데 어떤 교재를 하면 좋겠습니까? 과학 교재 추천해 주세요. 이런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엄청 뒤졌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드는 딱 수학이랑 과학 교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아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가로 받아오려고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직접 그냥 전화를 거시는군요. 예, 그냥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는 그냥 물건만 이렇게 떼다가 주는 형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출판사 회사에 등록을 해야 영업사원처럼 예. 등록을 해야 그거를 팔 수 있다라고 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제품만 팔겠다. 나는 수학과학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근데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전집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한 세트만이라도 팔리면 난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예, 30센트가 팔렸거든요. 한 세트에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이제 저는 그 책만 이제 판매를 하려고 봤는데 다른 책도 막 저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다른 책도 보니까 좋고 또 책도 보니까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나죠. 네,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살 때 요거 같이 사면은 프로모션도 되고 뭐 할인도 되고 저도 어차피 읽으니까 저도 이제 동화책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같이 사주면서 이제 같이 판매하게 된 거죠.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에 정말 엄청난 사업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라든가 수학에 대한 내용을 계속 올리신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고 그런 거 하면서 권위가 생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걸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하나 이제 사업의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를 계속 노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 한 가지 포인트 산타맘님한테 배워야 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그걸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야 조금씩 사업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할 일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혼자서 방구석에서 혼자서 피드 올리고 판매되고 이렇게 지금도 저희 집에서 이제 택배 싸서 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누구나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구매를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으세요? 되게 자주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고객 컴플레인이 있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이게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지는 않고요. 아직도 이제 강성 고객이 있거나 하면 조금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제조로 들어오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물건만 팔던 때랑 또 정말 제가 제조까지 하게 되니까 회사 대 회사로의 트러블이 또 생기더라고요. 뭐 경쟁사에서 의도적으로 뭐 신고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건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이제 생기면서 아 내가 크려고 이러는구나. 성장통을 겪고 네, 그래서 성장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스타그램에 대한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하면 보통 뭐 브랜딩을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랜딩이라고 하면 이미지 관리, 예쁜 피드 관리, 뭐 어떤 예쁜 이미지 그런 걸 하시는데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라고 느꼈고 칭찬이 누나 되게 정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서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타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브랜딩은 뭔가요? 너무 극과 극만 빼면은 브랜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아직도 여전히 인스타그램에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있던 옷 그대로 촬영하고 하냐면은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다들 명품백 하나 정도는 걸치고 그리고 외모가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이고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멋진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두고 제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아까 무릎 다 떨어질 때까지 아이들 옷 입히고 저도 뭐 10,000원짜리 추리닝을 사서 10년 입고 또 저희 남편도 10,000원짜리 추리닝 사줄까 하면 아니 인터넷 7,000원에 안 사 뭐 이렇게 하는 그래요? 되게 조금 이렇게 외적인 거에 신경을 안 쓰는 성향인데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화장하고 옷을 갖춰 입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피드 하나 올리는 거에 너무 많은 애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씀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제 입장에서. 원래 잘 꾸미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성향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했어요. 나다움이 뭔지를 정확히 잘 알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저도 사람이라서 막 땅굴 파고 들어갈 때도 있고 우울할 그렇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한데 또 그거를 나를 다 보여준다고 해서 또
내가 우울하다, 맨날 우울하다, 힘들다, 화난다 이런 거를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인스타에 다 노출을 한다고 그런 건 하면 아니군요. 예. 예, 상대방 입장에서 저를 찾아올 때 제가 주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컨텐츠를 보러 저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뭔가를 얻고 싶어서 올 텐데 그 얻음이 우울함과 화남을 얻어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멋진 걸 기준으로 두고 애써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제가 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굳이 꺼내서 막 개인사 중에 막 굉장히 안 좋은 일들만 구구절절 나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거에서 빼고 제가 할 수 있는 정상 범위에서 요만큼까지 이제 인스타에 보여주자 한 거죠. 꽤 많은 걸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또 네. 나름의 이제 그런 기준이 있었군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도 편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를 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네. 뭐를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꼭지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않는 꼭지.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이었다든지 수학 선생님이었던 이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지금 시골 살거든요. 네. 그래서 시골 사는 그 꼭지도 제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여주자. 그럼 그게 내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수학 컨텐츠, 한 번은 과학 컨텐츠, 한 번은 살림도 했다가, 한 번은 축사 가가지고 소밥도 줬다가 이렇게 네. 계속 하는데, 근데 그게 제 일상의 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산타맘님의 독보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팬을 형성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내가 또 판매를 위한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 모습에 내가 산타맘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부합하는 제품은 무조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애가 있고 자기 아이한테 먹이고 그런 고민 같은 거 글로 쓰고 시골에서 자전거 타는 거 보여주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왠지 나한테 사기를 안 칠 것 같다. 이 사람 제품은 믿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게 제 머릿속에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대신 그 사업이라는 게 대단한 어떤 기업을 만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만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SNS를 활용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해내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신 산타맘님이고요. 이 영상을 보신 누군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산타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원하는 삶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